안녕하세요. 이번 방송을 이 주제로 할까 아니면 제목을 문재인 대통령의 반격에서 평화와 번영의 빛을 본다 이렇게 해갈고 할까 이거 생각을 하다가 두 번째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반격에 대한 내용으로 정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군소 언론들에서 어제가 아니네요. 벌써 토요일이었나? 아무튼 이른바 유시민 테마주들이 한 이틀 완전히 뜨고 또 그 중에 하나는 본래 소유주가 엄청 많이 팔아갖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 몇천 원짜리였는데 뭐 16억인가를 벌었대요. 그런 기사들이 뜨길래 유시민이 안 그래도 요새 좀 밀리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냥 당하고 그러니까 밀린다는 거는 이제 그 이쪽 김민석 측이요. 요새 그 누구죠? 그 추씨 그 아줌마는 아예 얼굴이 안 보이던데 김민석이 TV에 얼굴이 보이니까 김민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사람만 나오고 유시민은 밀리고 있는 걸로 보여갖고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절대 아니라서 뭔 일인가 왜 테마주가 뜨나 그랬더니 뭐 팟캐스트랑 유튜브로 어용 지식인으로 다시 되돌아오겠다고 일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막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유시민 문제에 대한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져 가지고 오늘 방송 주제를 유시민 이해찬을 포함한 현재 극문똥파리 극이똥파리 관찰기로 잡아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고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분량이 많아져서 또 상하편 두 편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진짜로 상편 하편 두 편을 연달아 녹음을 해서 연달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먼저 이재명 죽이기 시기에 지난 6개월 정도에 엄청 활발하게 활동했던 극문 똥파리, 극이 똥파리 작전 세력들의 요즘 동향. 그러니까 이 지사님 기소권이 확정이 되고 김경수 지사님이 이 지사님하고 이재명 지사님하고 행보를 같이 해서 백의 종군을 선언하고 또 제 생각에는 아마 문 대통령님도 뭐 좀 보이게 안 보이게 청소를 좀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KBS 포함해서 이재명 지사님 관련한 추잡스러운 보도 난동질, 언론 난동질이 좀 잠잠해진 이후에 양측 작전 세력들의 동향을 보면요. 우선 그 극문똥파리 그쪽은 완전 내분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내분이 정의를 위하여라는 그 트위터 계정을 그 김혜경 여사님 걸로 몰아붙이면서 거기다가 문 대통령님 그 아드님 문준용 씨 취업 비리 내용들을 잔뜩 심어놓고 그거를 걸어서 고발을 해갖고 이 지사님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님까지 다시 흠집을 내고 싸움을 붙이려고 시도했던 그 고발의 주체가 궁차사라는 곳인데 거기 맨 처음에 도메인을 개설한 전화번호가 국정원 것으로 드러나고 또 그 관리자가 악명 높은 김명환의 대학 후배 연대 치대 후배 치과 의사라는 게 또 우리 엄청 그 능력 있는 네티즌님들 덕에 완전 밝혀진 이후로 내분 상태에 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도 이 내분 와중에도 이 극문 똥파리 집단에 이제 잘못 말려들었다고 제가 보는 우리 그러니까 저는 참 마음이 아픈데 이분들 생각하면 이 청년들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른바 일배 그러니까 그런 집단들의 리더격인 뭐 학벌 뜨르르한 뭐 유명 작가니 어쩌니 저쩌니 이딴 인간들 더하기 이제 신세대 뉴라이트 그러니까 뭐 서울대 연고대에 엄청 많다는 그 일배가 되게 많다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이 부추겨서 그냥 정말로 그러니까 본래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된 극심한 모순 구조 속에서 거의 벼랑 끝으로 밀려나 버린 그냥 불쌍하고 소외된 일반 일배 멤버들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사회 계층적인 본질과 내용이 그 워마드의 젊은 여성들하고 뿌리가 같다고 보거든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이런 그 일베분들 중에서 일종의 그 금문동 쪽에서 쑤셔 가지고 뭐 쑤셨다 뭐 아무튼 조장된 분위기 속에서 일종의 극렬한 광신도들요. 종교적인 광신도들 같은 성격의 정치 테러 추종자, 그러니까 뭐 IS 같은 그 이슬람 국가 테러들 하는 이런 청년들 같은 그런 추종자들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를 survey라는 SURVIE라는 아주 훌륭한 유튜버께서 찾아서 올려놓으셨던데, 그러니까 이제 뭐 죽여버리겠다, 다 처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뭐 칼 같은 거 옆에다 놔두고 맹세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버리겠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본래 우리나라에는 아예 없었던 극렬한 정치 테러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기존의 뉴라이트 여기다가 유시민, 심상정, 박원순, 이해찬, 홍석현, 조지 소로스 이런 등등 인물들이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집요하게 수입해서 그러니까 전파한 결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들의 하나가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를 포함해서 극도로 이제 편파적으로 어떤 그 이 광신도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극렬하게 종교에 완전히 몰입된 사람들하고 아주 편협하고 특정한 정치적인 신념에 완전히 몰입된 사람들이 뇌파 반응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실험 연구 결과도 발표되어 있거든요. 이런 성원들은 주로 미국이랑 유럽에서 이렇게 보면 한 나라에서 뭐 이슬람 그 국가 그 테러 단체 일반 성원들도 그렇고요. 완전 아웃캐스트. 그러니까 그 사회 안에서 어떠한 계층에서도 밀려나서 극도로 소외되고 시스템 밖으로 완전히 쫓겨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고통스러워 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고 보통 이제 목숨까지도 걸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껄떡하면 총기 사고를 일으키는데요. 이렇게 본래 좀 억지스럽고 그런데 이거를 집요하고 완전 악의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수입해서 들여와서 심어 놓은 그러니까 변태적인 정치 문화 현상들을 인제 심어 놓은 이런 게 실제로 SNS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 그 산타 모자를 쓰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던데 요새 이 극문동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알고 뭐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인제 전부 다 변형된 제국주의가 자기 본 모습을 완전히 숨긴 그런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 세력이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특히 2000년대 그러니까 벌써 20년이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IMF 이래로 너무 오래 설쳐되면서 자기들의 본래 목표를 포장하고 국민들을 속여온 이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 너무 마음이 아프죠. 어쨌든 이렇게 전해철이 나서서 이끌고 분명히 노무현 재단이 뒷배를 봐주고 이랬던 기존의 극문 똥파리들이 지난 당대표 선거 때 김진표 측의 댓글 부대 노릇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와중에도 요새는 이해찬을 쉴드 치는 거에 전면적으로 나선 모양새거든요. 근데 이 이해찬을 쉴드를 치는 게 이해찬 편을 들어서 치는 게 아니라 이해찬을 비난하는 걸로써
이해찬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말하는 게 계속 말씀드리는 양동작전과 이관계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거꾸로 말을 하는 게 자기들의 본래 이익을 실현시키는 도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해찬을 욕을 함으로써 그 이해찬이 이재명을 싸고 돈다 이런 비난을 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이해찬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더민주 내에서 현재 쓰레기통 난장판인 분위기를 용인하고 조장하면서 친일 매국수꼴인 자한당의 힘을 의도적으로 키워주고 있는 게 분명히 이해찬인데 그 사람을 이제 비난을 함으로써 보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해찬이 무슨 이재명 지사님을 엄청 끝내주게 보호해주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근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실제로 해당 행위를 하고 그 도지사 당내 경선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고 분탕질을 계속 치면서 그 이 분위기를 리드해 놓은 거는 전해철이라는 근거는 거의 뭐 경기도 전역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해철을 쳐내면 되는데 이해찬은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김진표하고 이해찬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2000년대 초니까 벌써 15년 전 그때부터 김진표하고 같이 골프 치고 다니고 이랬던 보니까는 저는 뭐 대장부엉이라는 거를 그 팬클럽 카페 이름만 대장부엉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본래 이해찬 별명이더라고요. 기사 검색해 그 카페 다시 찾으려고 이해찬 대장부엉이 이렇게 쳤더니 뭐 대장부엉이 이해찬이 당대표 선거에 나올 거냐 이렇게 기사가 무더기로 검색이 되던데 참 악질적입니다. 그 부엉이라는 이름을 이딴 식으로 부엉이 바이 그 가슴 아픈 거를 이딴 식으로 갖다 붙이면서 친노 하고 다니는 모습이 정말 역겨운데 어쨌든 이렇게 그 김진표 전해철 측을 그러니까 쳐내지도 않고 있는 이런 이해찬을 또 그러니까 나가라 들어와라라고 비난을 함으로써 지켜주고 있는 그러면서 정치 테러적인 모습들도 개별적으로 정치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런 위험한 모습들도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극문 똥파리들이 분열 속에서 내분 속에서 또 보여주는 모습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게요. 가면 갈수록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한 두어 번 힐러리 선거 캠프의 한 전략가가 Our purpose is to make the voters unaware of what we are doing so that they become incompetent. 이게 이제 원문은 기억이 안 나고 내용을 뭐 이런 식으로 unaware라는 단어하고 incompetent라는 단어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영어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뜻이 분명히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의 목표는 유권자들이 우리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게 해서 그들을 완전히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다고 했다는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진짜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 핵심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저들이 어떤 소동을 일으켜서 지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르면은 대응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incompetent, 무력하게 무엇에 대해서 무력하게 만들고자 하는가 이거를 찾아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남의 나라 얘긴 줄만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이 똥파리들은 뭘 하고 있는지 제가 관찰한 걸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똥파리들은 또 좀 난관에 본착한 게 이재명 지사님이 이관계라고 얘기를 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또 김경수 지사님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백의종군을 해버리고 이러시니까 지금 이재명 죽이기 주범이 문재인이다. 이 주장을
완전히 목소리를 높여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자기들이 계획했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마구마구 공격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폭력적인 분위기를 이제 조장하고 나가는데 차질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근데 이제 이 와중에도 우선 첫 번째로는 굉장히 열심히 그 공허하고 말뿐인 그 이론적인 사회주의 이론을 막 전파하면서 이재명 지사님을 그 급격한 사회주의 혁명의 리더로 만들고 계속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마도 지금 이제 폭력적인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둘러싼 거밖에 없나 본데요. 이 사람들이 이 작전 세력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광화문에서 태극기 모독부대, 뭐 태극기 모욕부대하고 그 뭐 태극기를 뺏어온다 뭐 이런 말도 하던데, 그렇게 맞부딪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그런데 이 이제 극이 똥파리들의 일관된 특징은 뭐를 보면은 극이 똥파리라는 걸 알 수가 있냐 하면요. 그 작전 세력의 뭐 오피니언 리더 격인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작전 세력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연 발생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현재 모든 모순이 친일 적폐들 탓이라고 엄청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미국 안티 트럼프 쪽이요. 그러니까 오바마 힐러리 쪽, 이 오래오래 캐캐 묵은 미국 본래의 제국주의 이쪽을 따라가는 친미 적폐들 얘기는 절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친일 매국 수꼴들의 역사가 훨씬 긴 게 사실인데, 그러니까 2000년대에 들어서, 그러니까 삼성이 김대중한테 뇌물을 먹이고, 그리고 조지 소로스가 기획했다는 IMF를 적극적으로 여기서 펼쳐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을 옛날보다도 훨씬 더 완전하게 삼성이 주도하는 삼성의 독재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판을 바꾼 이후에는 군산복합체와 미국 군산복합체 하면 미국이죠. 그리고 글로벌리스트들을 매파인 이쪽 친미 세력의 힘이 훨씬 더 커져 버렸는데, 그 얘기를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이 똥파리 측에서요. 뭐 극문 똥파리는 본래 이런 거는 말 안 했고요. 그러니까 이 똥파리 측에서 우리나라의 적폐를 쳐부수고 급격한 혁명을 일으켜야 되고, 그 대장이, 그 중심은 이재명 지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내용을 설정을 하면서도 그 친미 사대주의 이 적폐 세력, 진짜 현재 실권을 갖고 있는 이쪽을 부각을 절대 안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작전 세력이구나 이렇게 들킬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 똥파리 쪽의 움직임을 보면 좀 재밌기도 한 게, 아무튼 삼성 족벌 독재에 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삼성 족벌이 소로스뿐만 아니라 아마존 같은 미국의 그야말로 살상적인 글로벌 자본들은 전부 다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삼성도 욕을 하고 유시민을 홍석현의 대리자라고 찍어다 붙이고, 뭐 미국 사람인데다가 오바마 힐러리의 최고의 그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최고 후원자인 조지 소로스까지 끌어다가 욕을 하면서도, 홍석현 욕까지 하면서도, 그러니까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라 결론은 오로지 친일 수권 자한당만 욕을 해대고, 그리고 이제 이 친일 매국 세력과 맞서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직접 공격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관계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서
계속 지원할 거라고 이재명 지사님이 얘기를 해버려 갖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갖다 찍어다 붙이기를 못하면서도 어쨌든 이 친일 매국 세력과 맞서서 이재명 지사님을 중심으로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 말이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어쨌든 목표는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혁명의 분위기, 그러니까 촛불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님을 중심으로 혁명적이고 즉각적인 이런 촛불 혁명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외국에 있다는 이상하다는 유튜버 계정 중에 한 곳은 심지어 누가 써준 거를 읽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 언론인 그러니까 들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 수밖에 없는 이런 한국 사람하고 그런 이름들까지 연거퍼 두 번 연달아서 이렇게 틀리게 말을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는 이름을 틀리게 얘기를 하던데 오타를 그대로 읽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 이름들까지 제대로 아까 틀리는 적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쪽과 이 똥파리 쪽의 본질적인 한계는 뭐냐면 무슨 짓을 해대든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이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면 그거를 계속 할 수가 없다는 이게 이들의 괴로움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자칭 이재명 적극 지지자들인데 이재명 지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계속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만약에 필요한 시점이 혹시 오면 이 지사님이 이재명 지사님이 또 이관계다 작전 세력이다 그러니까 이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또 하지 말라고 그때 되면 작전 세력이다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고 그러면 또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은 최소한 지금 상황을 빠삭하게 꿰고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을 제가 아주 좋아하게 됐던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은 이제 이재명 지사님이 내가 노무현 대통령님과 다른 점은 노무현 대통령님은 저들을 사람으로 보셨지만 나는 저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안 속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착해갖고 그러니까 너무 본질이 선하시다 보니까 과정에서 속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인 적도 그러니까 속는다기보다 말실수를 하셨었죠. 그렇긴 해도 그것까지도 저쪽에서는 아주 악랄하게 이용을 했었고요. 근데 끝내 끝까지는 절대 안 속으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걸 아주 잘 아시고 계시는 게 확실하니까요.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님도 드디어 그 제갈량이나 제갈공명이나 사마의 이런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이거를 시작하신 것 같아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래 보입니다. 너무 이제 선하셔서 그런 쪽으로 사람을 아예 의심을 절대로 못한다고 옛날에 그 양정철 그분이 저는 그분이 문 대통령 옆에 계시면 정말 너무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디 계신지 어쨌든 그분이 그 다스베이다에서 얘기하신 거 듣고 진짜 깝깝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마 지금 와서는 문 대통령님도 이게 그냥 선의로만 볼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러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 극문동 극이똥 극문똥파리 극이똥파리 이쪽 이 작전 세력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각각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일이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2020년 총선 다가오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찍어서, 그러니까 저쪽은 그냥 내버려 두죠. 자한당 쪽은 상관을 안 하고 얘네들은 작전 세력들이니까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국회의원들을 찍어갖고 엄청 추잡하게 또 낙선 운동을 막 벌일 것 같습니다. 막 난동을 부리면서요. 그러면 이제 극문동하고 극이동 측에서 별별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박주민 의원 이름도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이 극문동, 극이동 이 작전 세력들이 청소가 안 되면 극문동들은 이재명을 싸고 돈다 이러면서 뭐 누구 낙선운동, 또 극이동들은 그 반대로 주장하면서 반드시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서 누구 낙선운동 이렇게 또 떠들어댈 것 같은 조짐도 좀 보이는데요. 또 언론이 그때 가갖고 이거를 그 올해 선거 때처럼 또 난동 수준으로 이거를 퍼다 나르면서 그러니까 분탕질을 치면은 선거판이 또 거의 뭐 쓰레기판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난동을 부리면서 그러니까 계속 일반 사람들이 정치 혐오감이 생긴다. 이런 논리가 관철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온갖 일을 다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본래 그 극문똥파리들은 SNS에서만 움직였었잖아요. 그런데 극이 똥파리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 3차원 공간, 뭐 광화문이면 광화문 이런 데로 이제 진출하기 위한 것까지 이렇게 획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로 이제 정치 영역에서의 난동질은 계속 그러니까 따로 또 같이 식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언론이 지금처럼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이거를 퍼다 날르고 이러면은 이제 골이 아파지겠죠. 그리고 이거가 전부 다 이해찬이 리드하는 미국 군산복합체 폭력 살상 금융자본의 대리자 이 적폐 세력인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그리고 또 이제 도로 친박당이 된 친일수권 자한당 이들이 같이 바라는 거죠. 정치판이 쓰레기판이 되는 게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실제로 대다수 국민들은 신경도 안 쓰는 뭐 인권, 정치적 올바름, 뭐 국회의원 낙선 운동, 뭐 이래서 저래서 그것도 무슨 그러니까 이유가 있고 그래서 뭐 권성동 낙선 운동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뭐 죽이냐 살리냐 이래가면서 애꿎은 이재명 지사님 들먹으면서 이렇게 해서 정치에 대한 그러니까 엄청 추접스러운 상황을 조성하고 정치에 대한 피로도를 높이고 유권자들을 자기들이 실제로 목표로 하고 있는 일들을 그러니까 이 작전 세력들을 내세워서 지네들이 획책하고 있는 이 의회의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이 편대를 대변하는 친일 매국 세력과 친미 매국 세력들이 장기 독재를 같이 해나가는 이런 일들을 국민들이 unaware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서 incompetent 하게 즉 무능력하게 그러니까 무력하게 그러니까 방어를 못하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투표율을 낮추고 뭐 올바른 선택을 못하도록 만들고 이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들의 작전이 우리나라 전체 언론이 또 난동 수준으로 퍼다 날르고 건당 기사를 몇천 개씩 뿌려대고 이러면은 또 아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이렇게 예측되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 사람 이름이 CIA의 전략적 자산 명단에 없기 때문에 그게 2016년 거고 그러니까 그 이제 칭화대 교수님이 얘기한 그게 2016년 명단이고 업데이트된 명단이 이제 공개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렇게 그동안 하는 짓을 보면은 딱 소로스의 히든 키드, 소로스 키드라고 생각되는 이런 유시민이 이제 다시 등판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 유시민은 왜 다시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물론 저의 추측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로 드러난 검증된 증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 이유가 유시민 본인이 그러니까 이 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몇 번 유시민이 현재 이해찬을 두고 추미애 김민석 측과 권력투쟁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좀 황당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드려보면 유시민은 아마 절대로 차기 뭐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거나 뭐 그 전에 어쩌면 더민주에 입당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요번 올해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구 통진당 그 부정선거, 당내 부정선거를 주도해서 통진당을 와해시킨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지사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그때 당시 진 빚을 자기가 안 갚고 당에 떠넘기고 도망갔다. 뭐 이 정도의 그 혐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드루킹 관련된 혐의까지 늘어났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이제 유시민이 지금 현재는 유시민이 드루킹을 일단 달래놓은 것 같긴 한데 드루킹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 미국의 그 트럼프한테 해고당한 코미 FBI 국장 코미나 아니면 우리나라 그 물귀신 그 늙은 여자요. 이재명 지사님 물고 늘어진 그 늙은 여자. 이런 캐릭터들하고 성격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막말로 자살당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혼자 죽을 사람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 경공모 활동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노회찬 의원님한테 뇌물을 건넸다 말았다. 이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딱 찍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혼한 전 배우자가 같이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서 벌인 일이다. 이 얘기가 나오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배우자는 그때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자기는 지금 이혼 준비 중이고 그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유시민 관련해서는 그 유시민의 배우자분과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님 그 미친 늙은 귀신 같은 여자 관계해서 같이 저격했던 공재영하고 같이 떠들었던 그 고은광순 그리고 그 귀신 같은 그 여자 본인 게다가 성남에서 김사랑 이재명 지사님이 자기 강제 입원시켰다고 난리쳤던 새누리당원 김사랑 이렇게 4명이 같은 제주도 동향이라는 이 소문이 장안에 쫙 깔리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 지사님이 자기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고 떠들고 다닌 그 새누리당 성남시 당원 김사랑이 같은 제주도 출신이고 더군다나 뭐 그 미친 그 귀신 같은 여자하고 고향까지 갔다 그러던가 한 동네라 그러던가 그거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는데 이게 사실인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에다가 제 생각에 본래 2007, 8년 경부터인가 아주 이른 옛날부터 뽀띠라는 필명으로 유시민을 적극 그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면서 유시민을 적극 지지했었다는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과 유시민의 오래된 관계가 이 사람의 이 드루킹의 그 배우자분이 노회찬 의원님한테 뭐 뇌물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거를 전달하고 이러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라는 쪽으로 나가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여기에서 유시민이
굉장히 감추고 싶어 할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하자면 유시민은 그동안 벌인 음모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노회찬 의원님이 이런 식으로 의문사까지 당해버릴 거라고는 진짜 유시민도 상상을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정말로 이제는 안철수처럼 그만 이제 정치권에서 정말 도망가고 싶을 수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과 유시민을 둘러싼 이 진짜 너무 많이 쌓여버린 이 의혹들을 추미애하고 김민석이 좀 잘 알고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근거가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유시민이 이제 썰전에 출연했을 때 그 저쪽 자한당 쪽 말고 그 더불어민주당 내 정치인들 중에 거의 경명을 섞인 비판 쪽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3명인데, 그게 추미애, 송영길, 이재명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추미애 관계된 거는 그때 추미애가 당대표를 하면서 김민석을, 그러니까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당내에 무슨 당직자로 앉히려고 무리수를 둬서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마 우리 촛불 시위했던 촛불 집회 계속했던 그 무렵이었을 거거든요. 그때 완전히 대놓고 추미애를 디스하더라고요. 김민석 실명은 그때 거론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참 재밌다, 왜 저러나 이러고 눈여겨봤었는데요. 근데 이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뭐 운동권 출신이고, 저는 그 뭐 이런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라고 부르나요?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정치판에서 발을 붙이고 싶은 그 자기 발을 넓히기 위해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민주 쪽에 있다가 뭐 한나라당 갔다 왔다 하는 이런 대표적인 그 아마 첫 번째 그렇게 움직였던 거의 첫 번째 사람일 텐데, 어쨌든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제가 그 KT 그 화재 났을 때 저는 이거 혹시 노무현 재단 하고도 서버 뭐 이런 거랑 관계 있는 거 아닐까 싶어 갖고 그 소재지를 막 검색하고 그러면서 마포에 있다는 것까지는 나왔는데, 그 마포까지 피해를 입었나 아닌가 그거를 알 수가 없어 갖고 끙끙거리고 있던 딱 그때 새가 날아든다에서는 이 사람을 왜 데려다가 무슨 말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새가 날아든다에 나와갖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무슨, 그러니까 나서서 뭐 난리 났다, 뭐 마포를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마포도 그 피해 범주 안에 든다고. 근데 또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만약에 서버를 KT 걸로 쓰고 있었으면은 그 서버가 싹 다 날아갔다고.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그 얘기를 하길래, 어머나, 그럼 노무현 재단 서버도 날아갔겠네, 다 지워졌겠네, 이랬었죠. 그때가 그 궁차사 때문에 엄청 이거가 굉장히 그 예민해 있을 때였거든요. 전부 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똑똑하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김민석이 하는 걸 들으면서 이거 유심이나 우리는 너가 뭐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 사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 참 더럽다, 추하다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이 양측이 이해찬을 가운데 놓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서로 뭐 잘 보이려고 서로 더 쓰임이 있다라고 보이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추접스러운 걸 알고 있으니까 다 불어버리기 전에 우리한테도 한 자리 줘라 이러고 있는 건지, 어쨌든 이런 식의 더러운 암투를 벌이고 있는 중인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시민이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밀리게 된다는 건, 까딱 잘못하면 그동안 이제 아직도 건재하다는 드루킹 측 뭐 SNS 조직이요, 그들과 함께 벌여왔을 수도 있는. 근데 저는 이쪽이 그 해찬들,
그 당대표 경선 때 정말 제 눈에는 관상이 나빠 보이는 이해찬한테 해찬들이라고 별명을 붙여갖고 댓글 부대가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쪽 댓글 부대 쪽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도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거 포함해가지고 뭐 무슨 노회찬 의원님 죽음과 관계된 거, 뭐 드루킹과 관계된 거, 이게 뭐 유시민이 밀리면은 싹 다 드러나 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가 돼서, 그래서 여기 판에서 그 무엇보다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시민이 다시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밀리면 안 되니까요. 근데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 자기의 그동안 쌓아놨던 대중적인 기반을 좀 활용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나오는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선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상편을 끊고 이어서 하편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빠이.